빠르고 편리하게 수송 기술. 오늘 온라인 수업은 특이하게 교무실에서 녹음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학교 구경하라고요. 자, 오늘은 수업이 조금 짧은 대신에 과제가 있어요. 맨 마지막 장면에서 과제를 여러분들께 제시할 테니까 수업 빨리 끝났다고 놀지 마시고 과제를 꼼꼼히 해서 제출해 주세요. 평가에 들어갑니다. 자, 먼저 하나의 사례를 통해서 알아봅시다. 4명의 친구가 있는데 한 명은 서울, 한 명은 경주, 한 명은 목포, 한 명은 제주도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4명의 친구들이 각각 한라산으로 놀러 가려고 한답니다. 어떻게 가야 될지 고민하고 있어요. 자, 한번 고민을 들어볼까요? 먼저 서울에 사는, 자, 여기 11시 방향에 있는 이 친구는 어떤 방법을 이용했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우리 집은 서울이야. 우선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로 가야겠어. 그리고 거기에서 자동차를 타고 한라산까지 가면 되겠지. 자, 이렇게 생각했어요. 물론 버스나 기차를 타고 저 남해 쪽으로 밑으로 내려가서 그 다음 배를 타고 갈 수도 있지만 그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이 방법을 택했다고 합니다. 1시 방향에 있는 여학생은 목포에 산대요. 목포에서 제주도를 가는 배가 있는가 봐요. 그러면 편리하게 배를 타고 바로 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 7시 방향에 있는 여학생은요, 경주가 집이랍니다. 경주 근처에 있는 김해국제공항까지 일단 열차를 타고 가서 김해국제공항에서 다시 제주도를 가는 비행기를 타고 가려고 한다고 합니다. 여기 5시 방향의 남학생은 집이 제주도래요. 그리고 한라산이 가까운가 봐요. 자전거 타고 가겠답니다. 자, 이렇게 각각 사는 장소에 따라서 목적지까지 가는 방법이 달라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강릉에 사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계속 공부해 봅시다. 수송 기술이란 사람이나 물건 등을 한 장소에서 원하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수단이나 방법입니다. 수송 기술이 발달하면서 인류의 문명이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수송 기술을 통해서 단순히 물건이나 사람을 나르는 것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문화, 경제, 사회, 정치 모든 것도 함께 전달이 되어서 더불어 발전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더욱 편리한 생활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 바로 수송 기술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의미겠죠? 자, 단어를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먼저 수송이란 자동차, 기차, 배, 비행기,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그러니까 종류가 이런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수송 장치예요. 이런 수송 장치를 이용해서 사람이나 물건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것을 수송이라고 해요. 자, 수송 기술은 이 수송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한 수단이나 방법을 수송 기술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 수송 기술의 특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로 수송 장치가 있어야 해요. 그렇죠? 아까 이러한 것들이 다 수송 장치의 사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다양한 기술과 복합적으로 발전한다. 이런 자동차나 기차나 배, 비행기가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죠. 최초에 이런 탈 것들은 매우 원시적이었는데 그것이 계속 끊임없이 발전을 했고 또한 관련된 연관 기술이 함께 개발되고 발전돼서 지금에 이르렀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에너지의 영향을 받아요. 다양한 에너지원을 사용하는 수송장치가 있죠. 퀴즈를 하나 내겠어요. 최근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직접 타서 자가용인데요. 직접 자가용 차를 이용해서 퇴근을 했다라고 해서 화제가 되었던 이 차는 무슨 차인가요? 그런데 무슨 차인가요? 했을 때 현대차요, 기아차요. 이런 얘기가 아니지요. 어떤 에너지원을 이용하는 차였을까요?
좋았어요. 자, 그 다음 각종 장치와 기관의 발달과 함께 발전한다. 조금 전에 말한 것과 이제 비슷해요. 처음에 엔진은 한정되었어요. 그리고 힘도 약했고 위험했어요.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증기기관이 그 사례인데 정말 세계적인 문명의 발명품이라고 할 수 있지만 다소 문제점과 그리고 단점이 많이 있었죠. 그러한 것들이 끊임없이 개발되고 발전이 되어 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직업이 다양해진다. 당연한 얘기죠. 지금도 저렇게 바깥에 오늘 전투기가 계속 이륙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조종사만 있다고 비행기가 가나요? 아니죠. 비행기를 평상시에 정비하는 정비사도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필요한 부품을 개발하는 개발자도 있어야 되고요. 생산하는 생산자도 있어야 해요. 그것을 또다시 수송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요. 정말 많은 다양한 직업이 있어야 돼요. 또 있어요. 그렇게 해서 만든 비행기를 조종법을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 가르치는 사람이 사용하는 책을 만드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죠. 정말 다양한 직업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결이 돼요. 그 다음 그로 인해서 지금까지 말한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인간의 삶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이에요. 뭐 길게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을 봐서 우리 생활과 매우 밀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요거를 그림으로 한번 알아볼까요? 자, 수송 또는 수송 기술의 특징. 첫 번째, 사람이나 물건 등을 원하는 시간에 목적지까지 빠르게 이동시킨다. 지금 요 그림 안에 수송 기술의 특징이 다시 전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요 그림을 통해서 조건에 따라 자동차, 기차, 배, 비행기 등 적절한 수송 수단을 활용하여 수송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자, 세 번째 그림. 자, 요거는 뭘까요? 도로를 얘기하는 거죠. 즉, 각종 수송장치가 동작하기 위한 수송장치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도로나 철도, 항로 등 수송수단이 이동하는 실제 경로나 공간이 필요하다. 자, 그리고 정류장이나 여기 있는 거죠. 정류장이나 주유소, 공항과 같이 수송수단이나 인력을 지원하는 다양한 관련 지원 시설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수송기술의 특징이에요. 자, 이 그림 1, 2, 3, 4를 보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다시 한번 이야기해 봐요. 1번은 뭐였나요? 잘하셨어요. 2번은 뭐였죠? 잘하셨어요. 3번은요? 요게 차가 아니고 도로를 얘기해요. 잘하셨습니다. 4번은 뭔가요? 요 차가 아니고 요 부분을 봐야 하죠. 잘했습니다. 이렇게 수송 기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자동차, 버스, 기차 이것만이 수송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관련된 다양한 요소들을 전체적으로 수송 기술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중에 하나라도 빠질 수 없다는 것이 수송 기술의 특징이에요. 잘 기억해 두세요. 자, 또한 수송 기술은 다른 영역의 기술들과 융합, 함께 섞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송 기술이라고 해서 딱 수송 기술 하나만 가지고 수송 기술이 발전할 수 없다는 거죠. 다른 여러 기술들과 함께 조합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형태로 끊임없이 발달 또는 발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강릉에도 있어요. 버스 도착 알림 서비스. 신영극장 건너편에 가서 그 버스 정거장에 가만 앉아 있으면 삐리비릭 하면서 몇 번 버스가 지금 오고 있는지를 알려줘요. 서울은 말할 것도 없고 강릉에도 있어요. 심지어는 몇 번 버스가 지금 현재 어디 있어요. 그래서 약 몇 분 뒤에 도착할 예정이에요. 이렇게 서비스를 하는 거죠. 거기에는 어떤 기술이 들어가 있냐면 당연히 기본적으로 버스의 수송 기술과 GPS를 통한 위치 추적 그리고 그 위치 추적된 정보를
모으고 수집하고 처리하게 하는 관제센터. 그 관제센터에서 이 버스를 기다리는 버스 승객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단말기로 신호를 보내고 그것을 사용자들이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장치. 이러한 여러 가지 기술들이 종합적으로 융합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수송 기술은 끊임없이 발전 또 발달할 거예요. 또 다른 사례가 있어요. 드론이 그 한 사례예요. 처음에 드론이 만들어졌을 때는 기능이 좀 제한적이었고 그리고 또 바라보는 시선이 한정돼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점차 커져서 지금은 촬영, 방송뿐만 아니라 농업, 그리고 수송, 택배까지 배송한다고 하죠. 또한 간단한 음식까지 배송한다고 하고요. 이제는 오토바이가 하던 그 치킨 배달이나 짜장면 배달을 드론이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려면 우리 아파트 옥상에 드론 착륙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어떤 기술이 또한 필요할까요? 이야, 다양한 기술이 필요하겠는데요. 이해되시죠? 자, 다시 또 다른 각도에서 정리해 볼게요. 수송 기술의 특징에는 이러한 것이 있어요. 가치성, 사람이나 물건을 원하는 시간에 목적지까지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동시켜 가치를 높여요. 뭐 여러 가지 사례가 있겠죠? 신선한 농산물, 그렇죠? 지역의 농산물을 서울이나 아니면 대형마트에 납품하는데 신속하게 배송을 해서 그 가치를 높이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식물이나 음식들은 보존 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아주 작은 기간 동안만 맛볼 수 있고 먹을 수 있어요. 그런 것은 그때를 놓치면 가치를 잃기가 쉽지요. 그래서 수송 기술은 가치를 높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효율성을 높여요. 승용차, 선박, 비행기 등 다양한 수송 수단을 사용하여 수송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그렇죠. 다양한 수송 장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환경에서 필요한 여건에 따라서 적절한 수송 장치를 이용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전부 기차밖에 없다고 하면 어떨까요? 가까운 거리도 기차를 타기 위해서 너무 번거롭고요. 또 아주 먼 거리를 기차로 가는 것도 힘들고요. 좀 느리기도 하고요. 그렇죠? 다양한 것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세 번째는 수송 기술은 지원 시설 및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수송 기술 하나만 발전해서 우리가 수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요. 하다못해 버스를 이용해도 터미널이 있어야 되고 표를 끊어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운전하는 사람도 있어야 하고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차를 관리하고 청소하고 정비하고 기름을 넣어야 되고요.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인력과 그리고 장비, 장소가 함께 필요한 것이죠. 또한 거대 시스템을 이룬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수송 장치를 필요로 하는 수송 장치가 필요하는 여러 가지 시스템, 인력과 장소들이 결합돼서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을 이룬다는 뜻이에요. 대표적으로 육상, 해상, 그리고 공중, 심지어 우주에까지 이루어지는 거대한 시스템을 이룬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퀴즈 하나. 우리나라가 최근 아주 좋은 소식이 하나가 있어요. 이것이 제한되어 있었는데요. 그 제한되었던 것이 이제는 해제가 됐어요. 그래서 마음 놓고 이 기술을 발전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달에 사람을 보내겠다. 그리고 이번에는 단순하게 사람이 방문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예 사람이 머무를 수 있는 기술까지도 연계시켜서 발전을 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발표를 했고요. 거기에는 우리나라도 동참한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최근까지 우리에게 제한되었던 이 기술이 이제 제한이 없게 됐어요. 어떤 거였나요? 역시 경포중학교 학생들은 똑똑합니다. 잘 맞히셨어요. 자, 그 다음
항공법이라는 게 있어요. 비행기가 날아다닐 때 자기 멋대로 날아다닐 수 없어요. 선생님이 학교에서 몇몇 반은 보여줬죠? 우리나라 항공기끼리 이렇게 활주로 해서 부딪혀서 사고도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넓은 데서 말이죠. 마찬가지로 비행기가 실제 날아다니면서 여러 나라를 여행하고 또 이동을 할 때는 다양한 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항공법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광범위하고 넓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공법이라는 것은 항공기의 안전한 수송을 목표로 하고 항공시설의 설치와 관리를 효율화해서 최종적으로 항공운송 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세계 각국이 함께 정해놓은 법이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없으면 엉망이 되겠죠? 자, 다음은 여기 계신 농부의 고민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분은 키위를 생산하시는 분인데 이 키위를 생산해서 다른 나라까지 보내려고 해요. 자, 이때 고민해야 될 것들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키위를 다른 나라에 수송하기 위해서는 공항, 항구, 비행기, 배, 조종사, 항해사, 연료 등 정말 많은 자원, 준비물이 있구나. 그리고 그러한 것이 투입되어야 하는구나. 그리고 그 다음 사람은 이렇게 또 이야기해요. 육지와 같이 바다나 하늘에도 길이 있답니다. 배나 비행기로 키위를 안전하게 운반하는데도 이러한 길을 이용해야 한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정에서 막 딴 키위와 같이 맛있고 달콤한 과일을 맛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한마디로 수송기술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수송기술 시스템이란 수송과 관련된 모든 활동, 아까 이전 화면에서 본 여러 가지 고민거리, 그러한 모든 활동을 체계적으로 나열한 것으로 만든 것으로 투입, 과정, 산출, 그리고 되먹임으로 이루어진다. 다시요. 수송기술 시스템이라는 것은 아까 요 전 그림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키위가 우리 집까지 배달되어서 우리가 싱싱하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이 과정까지 거치는 모든 문제들, 고민해야 될 것들, 그러한 것들을 체계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투입, 과정, 산출이라고 하는 핵심적인 단계를 거쳐요. 먼저 사용자의 요구가 있겠죠. 키위를 보내주세요 하고 하는 것이 요구가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한테 며칠 뒤에 키위가 우리 집에 도착을 해서 우리가 맛있게 먹어요. 그러면 그 중간에 실제 수송이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그것을 수송 시스템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는지 단계를 볼까요? 먼저 투입. 어떤 것이 투입돼야 될까요? 인력. 그렇죠? 그걸 따거나 상자에 담거나 그것을 차에 싣거나 이러한 인력, 그리고 그렇게 하는 상품 준비 단계, 그 다음에 그것을 나르기 위한 트럭, 그 다음에 그것이 도착해야 될 주소 등 여러 가지 준비 과정이 필요해요. 그러한 것들을 투입해야 돼요. 됐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준비된 것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에요. 실제 트럭, 비행기, 배 등을 이용해서 실제 다양한 수송 수단을 이용해서 전달하는 과정이 바로 과정 단계예요. 그리고 그것을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전달해서 소비자에게 필요한 것을 충족시켜주는 그 단계, 마지막 단계를 산출이라고 해요. 도입, 과정, 산출, 준비 단계, 실천 단계,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원하는 최종 결과물을 얻는 단계예요. 그런데 그 최종 단계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키위가 상했어요. 오는 과정에서 뭔가 보존 처리가 잘못된 거죠. 그랬을 경우에 다시 반품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수송하는 과정에서는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절한 수송 대책을 찾아야 되겠어요. 그러한 것을 되먹임이라고 해요. 되먹임. 제품 수송 간에 발생한 문제를 해결해서 다시 조치하는 단계죠. 이 되먹임은 다시 투입 단계가 갈 수도 있고요. 과정 단계로 갈 수도 있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키위를 예를 들었을 때 키위 자체를 너무 익은 걸 따서 보내는데
배송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너무 익어서 집에 도착하니까 싱싱하지 않더라. 그럴 때는 그 다음부터는 투입 단계에서 좀 덜 익은 키위를 보내야 되겠죠. 그러나 키위를 보냈을 때는 덜 익은 걸 확실히 보냈는데 중간에 적절한 냉장 장치가 안 돼서 썩었어요. 벌레가 먹었어요. 그랬을 땐 과정 단계, 즉 수송 단계에 문제가 있으니까 과정 단계로 되먹임을 해야 되겠죠. 피드백이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잘 기억하시죠? 자, 이러한 일련의 절차를 수송기술 시스템이라고 해요. 이제 단계별로 조금만 살펴보면 오늘 수업을 마무리할 수 있어요. 자, 투입 단계는 수송이 이루어지는 단계예요. 시작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죠. 수송 대상, 수송 수단, 지원 시설 등을 준비하고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출근하는 사람을 예를 들었어요. 즉, 꼭 아까처럼 키위를 배송하는 것만이 아니죠. 사람이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인력이 투입돼야 되니까 그 사람도 출근을 해야 돼요. 또 배달할 물건도 준비를 해야 돼요. 여행 가는 사람 얘도 그래요. 그것도 각종 준비가 필요하죠. 여권도 필요할 것이고요. 또 각종 준비 단계, 일정표도 필요한 것이고요. 돈도 필요할 것이고요. 가방, 짐 여러 가지가 필요해요. 이러한 모든 것들을 투입한 단계가 투입 단계, 처음 시작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또 고민해야 될 것은요. 어떤 수송 장치를 이용할 것인가도 고민해야 돼요. 버스, 육상, 해상, 그 다음 공중 어떤 것으로 해야 적합할 것인가 이것도 고민해야 되겠어요. 이때 고민하는 기준은 얼만큼 빨리 배송해야 될 것인가, 또 얼마나 많은 양을 배송해야 될 것인가, 또 어떤 제품을 배송할 것이냐에 따라서 각기 달라질 수 있겠죠? 또 지원, 거기에 따른 지원 시설도 점검해야 돼요. 버스인 경우는 버스 정류장, 배인 경우는 선착장, 비행기인 경우 공항 등이 먼저 고려되어야 돼요. 내가 어떤 물건을 수출하려고 하는데 거기엔 공항이 없대요. 그 마을에서 가장 가까운 공항이 뭐 12시간 거리인데요. 그러면 좀 고민해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인력도 필요해요. 버스인 경우에는 운전하시는 분, 배인 경우는 항해사, 비행기인 경우에는 조종사도 투입이 돼야 돼요. 이러한 것들이 전부 첫 번째 단계인 투입 단계에서 고려돼야 될 것들이에요. 두 번째는 실제 과정 단계가 있어요. 실제 수송이 이루어지는 단계예요. 그래서 먼저 사람이 타고 물건을 적재, 싣고 그리고 이동을 하고 다시 사람이 내려서 그것을 하차, 하역, 어떤 물건들을 짐을 내리는 걸 하역이라고 하죠. 내리고 그리고 그것을 다시 최종 소비자에게 이동 또는 원하는 필요한 장소로 뭐 시장이라든지 마트라든지 이런 데로 배달하는 것이 전부 과정 단계예요. 그래서 탑승, 적재, 화물을 싣는 것을 얘기하고요. 이동하고 하차, 하역 내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최종 소비자까지 배달하는 것이에요. 자, 이제 그 다음 세 번째 단계가 산출이에요. 즉 이렇게 해서 배송된 것을 최종 요구하는 소비자에게 또는 마트와 같은 목적지에 도착시키는 단계가 산출이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그러나 이때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어디서 문제가 발생했는가를 좀 곰곰이 고민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계로 되돌아가는 것을 되먹임 또는 피드백이라고 해요. 그러나 같은 목적지까지 이동하더라도 여러 가지 수송수단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비행기로 가면 빠르긴 하지만 비행기에 내려서 최종 목적지까지 다시 또 멀리 가야 된다고 하면 차라리 배가 날 수도 있죠. 또 두 번째, 수송수단은 종류에 따라 이동 속도, 경로, 나를 수 있는 승객의 수나 화물의 양, 비용 등 다양한 조건에서 차이가 있다. 요전 페이지에서도 얘기했듯이요. 너무 많은 물건이라고 하면 차로 힘들어요. 비행기 너무 비쌀 것 같아요. 이럴 때는 배가 나을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위치에 따라서도 그렇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배가 접근하기 힘든 데는 어쩔 수 없이 육상수동을 이용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수송 수단을 효율적으로 선택하고 이용하기 위해서는 수송 대상이나 비용, 시간 등
수송과 관련된 다양한 요소를, 즉 수송기술 시스템의 전반적인 부분을 잘 고민하고 고려해서 체계적으로 수송 시스템을 구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수송 기술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냥 덮어놓고 무조건 보내면 오히려 이 적자를 볼 수 있고 또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뜻이죠.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수송기술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이제 마무리 단계예요. 다음을 읽고 주문한 물건이 집에 도착하기까지의 과정을 수송기술 시스템의 단계별 세부 요소로 대응해서 분석해 보자. 약 11년 전 그 어느 신문 기사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국내 택배회사는 하루 평균 270만 상자의 택배를 처리한다. 이렇게 많은 택배 상자가 배송 다음 날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것은 밤에도 집화와 동시에 수송과 분류 작업이 쉴 새 없이 이루어진다. 집화, 이렇게 모은 것이 얘기하는 거죠. 이 집화한 택배 상자는 모두 수도권 및 중부지방에 자리 잡은 허브 터미널로 보내지고, 그러니까 일단 어느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으로 물건을 보낼 때 바로 보내지 않고 서울 근교에 있는 중앙의 역할을 하는 이 중부지방에 주로 있어요. 이 센터로, 물류센터로 다시 모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중심이 되는 이 허브 터미널에서 다시 자동화 시스템을 통하여 배송이 되는 각기 장소로 분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전국에 흩어져 있는 지역 터미널로 다시 수송을 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비효율적일 것 같아요. 왜냐면 바로 보내도 될 텐데,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우리 강릉으로 물건을 보낸다. 그럼 부산에서 강릉으로 바로 보내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택배 받아봤나요? 그러면 현재 내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체크할 수 있는데 거기 보면 부산에서 강릉 다이렉트로 오지 않아요. 절대요. 대부분 다 서울이나 경기권에 있는 허브라고 하는 물류센터로 간 다음에 다시 와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역 터미널에 도착한 택배는 다시 주소에 따라 재분류하는 과정을 거친다. 강릉에 도착해서도요, 이방동 지점, 노암동 지점, 내곡동 지점, 홍제동 지점, 이렇게 지점별로 다시 택배사가 있는 것 아시죠? 그렇게 다시 분류를 해서 거기에서 이른 아침 배송기사에게 전달되어 최종 우리 집까지 배송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조금 전에 배운 수송기술 시스템의 각 절차대로 한번 대응해 보세요. 자, 이제 오늘 수업은 끝났어요. 여러분들에게 과제를 주겠어요. 수업 빨리 끝났으니까요. 다음의 주제로 인터넷을 이용하여 조사를 한 뒤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서 기록해 보세요. 주제는 뭐냐? 즉, 과제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아닌 전 세계 어느 장소를 선택해서, 그러니까 영국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영국이 뭐 그렇게 좁은가요? 미국 이렇게도 안 돼요. 미국 하나만도 미국에서 미국 자체에서 이동하는데도 막 여러 시간씩 걸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원하는 지역, 유명 명소도 좋아요. 여행지. 그곳까지 가는 방법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기록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스위스의 무슨 공원, 그렇다면 인천공항에서, 여러분들이 이걸 인터넷에서 조사하시면 돼요. 그래서 무슨 비행기를 타서 한 번에 못 갈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 먼저 어디를 도착해서 어디에서 어디로, 어디에서 어디로, 이것을 조사해서 이렇게 쭉 나열해서 기록해 보세요. 자, 오늘 학습한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수송, 그리고 수송 기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체계적으로 체계화한 것이 수송 기술 시스템이다. 잘 기억해 두세요. 자,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제 꼭 하세요. 선생님 교무실에 아무도 없어. 혼자뿐이야. 좀 무서워. 안녕.